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즈스탁 이지은 대표, 이재규 SK증권 PB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하나의 고민이 좀 많아집니다. 지금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될까? 챙겨야 될까? 그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IT 반도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계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가 112만 원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는 100만 원까지만 나온 상황이었죠. 오늘 112만 원까지 국내, 해외, IB 쪽에서 모두 목표 주가가 나온 셈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기대감을 실어야 되는 걸까요? 증권사에서는 확신에 가까운 목표 주가 상향에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일일 변동폭을 보면은 하이닉스의 흔들림이 큽니다. 지난 3거래일간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 장 초반 대비 또 한 번 힘이 빠지죠. 어떠한 신호가 될까요? 최근에 이 반도체 주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탑2 중에 오늘은 하이닉스의 움직임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재규 차장님, 하이닉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서 저희 헤드라인에 112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타이밍인데 삼성전자보다 최근에는 일일 변동폭 앞서 보셨듯이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거든요. 기술적인 위치나 TSMC 실적 앞두고 있다는 점 보면은 하이닉스의 지금 자리에 대한 경계감 아니면 시선 무언가 변경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하이닉스가 한 4거래일 전에 고점이 나왔죠. 네. 고점이 나온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부담을 시장에서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좀 강세,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112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SK증권이 100만 원을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당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100만 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는 속도를 감안해 보면 우리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달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100조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150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50조의 업사이드가 나온 부분이고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 50%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혹시나 제 화면이 보이면 요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안 나와서 말씀으로 드려보자면 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했을 때 그 지분율 자체가 55%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주가의 상방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비중이 가장 많았을 때는 56.32%, 작년 9월 달이었고요. 지금 이제 53%까지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밑에 있는 차트가 외국인들의 비중인데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아까 자막에도 잠깐 인텔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의 입장으로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 저는 긍정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1분기 때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가격 상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상향폭 자체가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혹은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D램과 그 현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 시점 자체가 1분기가 피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때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상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변수가 두 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부분이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날 그 룸이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인텔 꺾고 매출 기준으로 세계 3위 등극 소식까지 지금 나온 구간이고요. 그러면은 외국인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타이밍은 매수 기회가 될까요?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정책 한번 미뤄졌고 최종 결정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가져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 기대할 수 있다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부담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우리가 뭐 1,480원, 1,490원 가까이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었죠. 근데 현재 그 수준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방으로 한 번 더 튄다라고 한다면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환율이 강하게 튄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거고, 만약에 현재 수준에서 옆으로 눕는다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왔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보다는 이 메모리와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 쪽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업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강하게 튀지 않는다면 저는 이 변수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트럼프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단기적으로 이게 시장 자체를 폭락시킬 만한 모멘텀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참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죠. 단기적으로 네.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70만 원을 이탈하거나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자리가 70만 원이거든요. 70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도 조정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매수가가 이제 위로 잡히기 때문에 철저한 분할 매수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탑2에 대한 이 전략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소부장단에서 모멘텀을 가진 쪽 기대를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소부장단에서 종목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DB하이텍 먼저 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DB하이텍의 오늘 흐름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8인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8인치 파운드의 공정 가격도 오름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DB하이텍이 오랜만에 잠자다가 뚫어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파운드리 쪽에서의 돌파구로 DB하이텍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TSMC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8인치에 대한 생산 능력을 줄이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DB하이텍과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좀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안에서 DB하이텍이 가장 수혜적인 측면을 좀 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스토리 자체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그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그 수혜적인 스토리를 DB하이텍이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2인치 대비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8인치 파운드리는 사실 레거시 쪽으로 해당이 되긴 하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장에 따라서 이 자체도 계속해서 수요 자체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가 8인치 관련돼서 생산 능력을 줄였다는 건 당연히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들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계속 좀 계단식으로 올라왔던 그랬어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서 이렇게 올라왔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전에 2022년에 고점이 85,400원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방은 저는 추가적으로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사이클 자체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더 가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이클 자체가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 뭐 향후에 2년 정도는 이런 사이클 자체가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전에 고점도 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좀 더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누려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 접근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21선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 한 7만 원 정도 가격 라인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중장기적인 우리가 관점으로는 투자
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매수하신 분들은 최전의 고점까지 85,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한번 홀딩하고 좀 더 분할 매도하시면서 끌고는 가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많이 올라온 쪽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응 가능한 팁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슈화가 많이 됐던 쪽도 대표님과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한미 반도체 오늘 궁금하실 겁니다. 그전에는 뭐 우주항공도 엮이면서 어떤 모멘텀을 타는지 많이 헷갈리게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TC본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죠. 그런데 사실 궁금해요. 왜 탄력이 악화되는 건가요?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개선 신호라고 볼 수는 없는 건지 기간과 물량 때문인가요, 대표님? 그것도 저는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 대비해서 한 1.7% 네. 정도 되는 그 약간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둔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본격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 심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최근 이야기 나온 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관련돼서 수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토리가 최근 좀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에 따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시세의 흐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시 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떼어놓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신규 접근 또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오늘 좀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살짝 아쉽긴 했지만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공견히 했다라는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남아있는 종목군 그 팁까지 저희가 공유 받아봤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까지 동반해서 가고 있어서 연결해서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오늘 원전과 변압기 쪽이 강해요. 원전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동률 89%까지 높인다라는 기후부의 업무 보고 내용에 오늘 주목도 높여야 될까요? 국내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사실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많은 한전 기술이 지금 8%로 가장 상승폭이 눈에 띄긴 합니다. 원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이재규 차장님, 해외발 모멘텀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후부 쪽에서 다시 원전으로 유턴됐기 때문에 그 국내 정책의 수혜주를 찾는 게 원전에 대한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일까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과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이군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비슷하게 전부 다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설계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는 기업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뒤처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원전 쪽을 많이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계속해서 확장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이용률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뭐 11차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력 회의에서도 이 원전 쪽에 대한 캐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원전 쪽의 캐파를 2030년도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차트상으로 이제 자료상으로 살펴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원전을 아주 강력하게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간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규제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거의 다 돌아가면서 선순환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좀 돌아오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메타 같은 경우도 에너지 원전 쪽에 대한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이 에너지원이 결국에는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고, 이거 가만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유명한 기업들,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대충 이제 찍어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40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이 우리가 이제 중후장대한 기업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5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은 저는 필요하다. 이제 지금도 매수하기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원전은 그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에 있는 종목들 많이 눈에 띈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에 우선순위로 부각받으면서 또 한 번의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쪽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변압기 3대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재은 대표님, 오늘 LS 일렉트릭의 리포트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62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던데 수주에 대해서 초과 달성에 대한 기대감 나타내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러면서 7%대 오늘 상승,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영향을 받는 이슈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반영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성장이 또 한 번 재확인되면서 실적 시즌 이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두 번째가 좀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장기 투자 관점으로요? 네, 일단 구조적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특히 이제 효성중공업과 HD현대 일렉트릭과 같이 연동된 흐름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LS 일렉트릭이 이렇게 시세가 좀 더 강한 이유는 3분기 때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적이 여전히 좀 올라오는 구간 자체가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느린 기업이기는 했는데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무게중심을 좀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 관련된 수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실적의 반영 구간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그동안 두 기업 대비해서 실적이 좀 약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독일 쪽에 변압기 관련된 수주를 받았는데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그런 굉장히 좀 큰 모멘텀도 저는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미 기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80% 이상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침투를 했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유럽 시장 확장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유럽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또 만들어냈다. 거기에 북미 시장에 대한 수주가 이제부터 본격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를 가능하다라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도 상당히 좀 상향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조적 성장이 좀 더 이쪽 우리가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전력기기 쪽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고가권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려냈는데 오늘 또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거래량도 동반이 된 만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가 매출로 찍히는 시기, 이 타이밍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더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로봇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계속해서 이 로봇 안에서 튀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 랭킹5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기아도 이제는 로봇주로 재평가되면서 가는 걸까요?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덜 갔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걸까요? 이 빨간불 어느 정도보다 그 성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기아가 오늘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라는 관점일까요? 아니면 키 맞추기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둘 다예요? 예, 키 맞추기가 한 40% 정도, 네. 로봇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네요. 사실 같은 명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기아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아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좀 답답하셨을 텐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도 HMG 글로벌을 통해 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을 HMG 글로벌이 5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분을 기아가 15%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화면에서 기업 가치가 15조에서 30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레포트를 보면 20조에서 60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룸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갭이 너무 커서 네. 저도 저는 20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조에서 8조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만 원대부터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밸류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8월달, 9월달과 10월달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왔죠. 지금 현대차그룹이나 기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그 단순한 수치적인 밸류보다는 성장 밸류를 좀 더 준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로봇 쪽으로 엮이는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인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그런 선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월 달이 중순 정도가 됐는데 현대차그룹은 조정이 좀 나오면 뭐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도 좀 접근하시기 괜찮지 않나. 다만 지금 당장은 좀 올라왔으니 주가가 밀리면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뛰는 구간에 같이 동참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기아도 오랜만에 현대차 그룹 안에서 잘 갔지만 부품 이력 있는 쪽 새롭게 생태계에 들어간 자동차 부품도 강하거든요. 여기에서 주는 힌트는 무엇일지 이 부분도 이재은 대표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로봇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많이 봤는데 오늘 장과 어제의 연속성을 본다면 현대차 그룹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에서 강해요. 자동차 부품이 그중 하나고요. 이쪽에서의 파급력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있나요? 계속 우리 후발주자 찾아볼까요? 네,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이제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 물론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당연히 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뭐 처음 보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고 어저께 상한가를 가거나 그동안 에코캡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 보는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전혀 없었다가 어저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로봇 밸류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이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정말 현대차 향으로 밸류체인으로서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인지 진짜 관련된 사업을 명확하게 영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같이 이뤄나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좀 매수 판단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로봇주를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어저께 현대차 그룹주도 굉장히 강했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긴 한데 여전히 고가권에서 추세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가격대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관련돼서 내가 나는 한번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차 그룹 쪽의 밸류에이션에 명확한 라인을 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추격 매수 뭐 단기적으로 뭐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이 상한가 각오한다고 따라잡기보다는 진짜 명분이 있는 기업들을 가려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분이 있는 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네요. 로봇과 함께 자동차 부품, 기아 쪽의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소비 쪽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 안에서도 유통 쪽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내수 소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소비 양 날개를 달았다라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면서 오늘 소비 유통 쪽에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일단 장 초반부터 흐름이 나옵니다. 이 점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죠. 이재규 차장님 오늘 뭐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소매 유통주 쪽에서 실적 임박한 가운데 오늘 빨간불이 강하거든요. 네. 오늘 뭐 반도체가 일부 쉬어가니까 이쪽으로의 수급입니까? 아니면 정말 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단단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단단한 상승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단단한 상승세가 맞는 것 같고요. 신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소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뭐 내수에 대한 소비 진작 가능성에 대한 베팅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죠. 그에 따라서 뭐 면세점이라든지 명품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세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요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거든요. 네.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4천억이 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뭐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압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뭐 소비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기업 자체의 구조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 이제 조정시 매수,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까지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슈가 한화 쪽에서 나왔죠. 한화의 인적 분할 발표가 나왔고요. 저희 소매 유통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앞서 이야기한 두 종목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 바로 한화 갤러리아입니다. 자, 인적 분할 발표가 나오면서 신설 지주 체제에서 성장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는 쪽이 지금 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한화 갤러리아 차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차별화 가운데 지금 신설 지주 쪽 강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 지금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주주 환원을 하려면 하나 그룹주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평가 좋네요. 네,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좀 상한가까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자사주 소각의 이야기도 나왔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결국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집중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오늘 하나 그룹주들이 대부분 돌아가면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소외됐던 종목군들은 지금 하나 그룹주 자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상한가까지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추가 시생 가능하지만 사실 하나 갤러리아도 마찬가지로 뭐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또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고점이 최근에 1,800원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단기 탄력도를 좀 노리시고 수급적인 요인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뭐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하나 하나 오션이라든지 네. 하나 엔진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더 산업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법인 쪽을 보자. 오늘 뭐 인적 분할 발표 소식 나온 거 보면 결국은 조선과 방산 이쪽에 힘주겠다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오늘장의 흐름을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한화가 테크와 라이프를 떼어내는 쪽은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산, 조선, 해양 쪽의 존속 법인 쪽은 약합니다. 앞서 놀린 구간에서 이재용 대표님께서는 이쪽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하나오션도 5% 하락이고요. 엔진,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전반적으로 내리는 쪽이 많습니다. 지주사는 강하지만 이렇게 존속 법인 쪽 약합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단순하게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란불입니까? 오늘 이슈했는데 왜 약합니까?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조선주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아직 지금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지가 않지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개별적으로 상장이 돼서 시장에서 밸류에 대한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존속법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보다 신설법인 밑으로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법인인 한화도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후에 인적 분할이 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법인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이미 평가가 어느 정도 받아져 있었던 곳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이 메리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전 지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조선과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밀리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밀리면 그러면 어느 종목 중심으로 그 밀리는 시점을 우리가 가늠하면 될까요, 차장님? 네, 일단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게 보지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한화 오션을 좀 더 이제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도 비슷한 결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늘 지주사 쪽 한화는 강하거든요. 이 점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가치, 주주 가치 제고 관련 설명 IR이 잠시 후에 9분 있다가 열립니다. 딱 2시에 열리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려주시죠. 뭐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지금 눌리고 있는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의 좀 변화도 저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 뭐 하나갤러리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커나갈 수 있는지를 바탕에 좀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나 가파른 시세를 보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적 분할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는 주가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는 있는데 네. 일단 상방으로 간다라는 부분과 산업적인 구조적 성장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주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주 환원이라는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측면일지 한화 움직이면서 지주사 전반의 온기도 퍼지거든요. 강한 쪽에 대한 전략을 지금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지주사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그룹사가 좀 같이 움직여서 연동되는 사업군을 갖고 있으면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주사의 흐름들이 좀 좋았던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필두로 이런 흐름들을 보이니까 다른 기업들도 좀 비슷한 양상의 사업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지금 25%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 자체가 주주 환원을 하려면 하나 그룹주처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그룹주 안에서도 이런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들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선 또 상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단계로 보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의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나온 이슈 좀 무게 있게 다뤄봤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관련 IR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지은 대표, 이재규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